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100년도에는 지금보다 82cm나 상승한다는 예측치가 나왔는데 2년 전 예측보다 9cm나 더 높아진 겁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198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3년 동안 부산의 해수면은 9.2cm 상승했습니다. 1년에 2.7mm가량 상승한 셈입니다. 그러나 2100년까지 부산의 해수면 상승폭은 최대 80.1cm,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상승폭은 82c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매년 9.5mm씩 상승한다는 건데 지난 33년간 관측치의 3.5배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유엔 산하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예측치입니다. 지금처럼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고탄소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왔을 때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 연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반면 온실가스 저감이 잘 실현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해수면 높이는 2050년까지는 20cm로 고탄소 시나리오와 큰 차이가 없지만 2100년 상승폭은 47cm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탄소 저감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예측치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국내 최초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연안의 침수 예상도도 만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국내 봄철 산불이 갈수록 더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을 5년 단위로 묶어서 세어보았더니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산불이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악순환한다는 점인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송영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숲은 기후위기의 주 원인인 탄소를 머금고 수분을 배출해 대기를 식혀주는 천연 에어컨입니다. 이런 숲을 사라지게 하는 산불. 올해 3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연평균의 절반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잦아지는 원인은 토지 이용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기후변화가 첫손에 꼽힙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이제 산불의 빈도라든가 그 크기 자체는 굉장히 악화시키죠. 기온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토양의 수분을 갖다 굉장히 많이 증발을 시키거든요. 결국 토양이 굉장히 건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건조해지는 초목이 결국 산불의 연료가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건조한 날은 꾸준히 늘어 2000년 전과 후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2년부터 15년간 전 세계 산불로 우리나라 면적 42배의 숲이 불에 탔습니다. 숲이 건조해져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고 한 번 시작되면 더 넓게, 더 오래 타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엔은 2030년까지 세계 산불이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So the report shows how wildfire risks are increasing around the world, including due to human-caused climate change. Also, even more scary to think about how these increases in fire risk are projected to occur into the future, getting more extreme due to greenhouse gas emissions. 늘어나는 산불로 탄소가 대량 방출되면 이것이 온난화를 부추기고 또다시 산불이 늘고 이어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발발 직후 잠시 주춤했던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은 2021년 이후 또다시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습지는 생명의 땅이라고 할 만합니다. 또 하나 습지가 중요한 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소 때문입니다. 갯벌 같은 연안 습지와 내륙 습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탄소가 그 안에 머물 수도 아니면 뿜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가 앞다퉈서 습지에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땅의 3.5%는 습지인데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KBS 기후위기 대응팀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습지에 호수와 갈대밭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미개방 구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물이 마른 땅에는 갈대만 빽빽하게 자라 있습니다. 아유, 다 땅인데요? 흙은 바짝 말라 손만 대도 가루가 날립니다. 땅을 대니까 고라니가 잠자는 자리까지 만들어놨어요. 육지 동물의 흔적까지 발견됩니다. 원래는 가슴 정도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습지였습니다. 그런데 건조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땅이 됐습니다. 전체 습지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치단체가 복원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지역의 가뭄 일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2015년 이후에 수원이나 안성 지방의 강수량이 크게 줄어든 것. 원래 이곳은 물과 습지를 오가던 수달 가족부터 각종 천연 기념물이 정착한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습지가 파괴되면서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비상이 걸린 건 동식물만이 아닙니다. 훼손된 습지의 탄소 배출량을 직접 측정해봤더니 정상 습지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탄소 저장 기능이 사라진 겁니다. 습지 파괴는 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2003년 이후 축구장 9,500개 넘는 바다 습지가 사라졌습니다. 야생 생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령 이제 습지에 살고 있는 어떤 식물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 그러면 그 식물과 관계되어 있던 그런 다른 생물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생태의 보고이자 거대한 탄소 저장고 습지. 육지화를 막지 못하면 탄소를 무방비로 쏟아내는 탄소 공장이 될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최근 가로수로 심은 참나무들이 말라 죽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추위가 예년보다 덜했던 데다 올여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일찍 찾아오면서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푸른 잎이 무성한 참나무들이 길을 따라 줄지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싱그럽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껍질이 새까맣게 변한 데다 표면도 울룩불룩 튀어나왔습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걸까? 나무 껍질 사이로 벌레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참나무에 구멍을 뚫고 사는 장수유리 나방류의 유충으로 추정되는데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확인된 피해목만 60그루, 공원수와 아파트 조경수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문 받은 의견은 수관 주사하고 병해충 지상 방제 이렇게 2가지를. 이렇게 말라 죽은 참나무는 베어내야 합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가로수가 남아있던 자리입니다. 유충 피해가 심각해지자 밑동만 남겨두고 아예 도려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전남 목포와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접수됐습니다. 수목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 기온이 높아져 장수유리 나방류의 부화율이 높아진 데다 고온 다습한 여름이 일찍 찾아오는 등 서식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온난화에 따라서 이런 해충들이 더 이제 옛날에는 있었어도 거의 미미했겠지만은 이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된 겁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때 아닌 돌발 병해충으로 나무들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